미중 패권 전쟁.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우리는 미국 위주로 지내왔으니까 그래도 미국을 선택해야 돼. 아니야. 그럼 그래도 지금 중국이 미국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이 더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확전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미국 초강대국 하나, 미국 유일한 초강대국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고려할 때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저는 그와 같은 대립, 분열이 사고방식에서 있으면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쪽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과거 20세기 최빈국 약소국이 아닙니다. 6.25 직후 우리는 당시 120개 국가가 있었는데 119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약한 나라였죠. 근데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우리는 지금의 멋있는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우리 매스컴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새우등 외교라든가 아니면 샌드위치 외교로 자기 비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몹쓸 보도에 의해서 구태의연한 보도에서 피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멋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 처음 맞이한 중견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견 강국 대한민국 외교 전략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조류 외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조류, 새입니다.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크기와 힘의 균형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과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기 냉전 시대 때는 우리는 냉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하고 친한, 즉 우리의 오른쪽 날개는 이렇게 크지만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날개가 아예 없었죠.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국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냉전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냉전도 끝났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수결해갖고 얼마나 많은 다각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잘 아니까 우리의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가져와갖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일본만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쪽 날개가 균형 잡혀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게끔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외교라는 것인데요.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였습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반영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 대통령 집권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손자라든가는 편식하거나 독식하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4대 강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왜 외교안보 포스트의 중요한 곳에 오로지 특정 국가 위주로만 포진시킵니까? 이미 냉전 시대가 끝났는 걸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원컨대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에는요 4대 강국 출신들을 골고루 포진시켜갖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4대 강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그 사안에 가장 적합한 외교 전략을 도출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이제는 특정 국가 위주로 편중된 외교안보 라인을 민주주의 다양성 원칙을 도입시켜서 다각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외교입니다. 돌고래 외교는 우리의 현재의 국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샌드위치, 우리가 무슨 아직도 새우입니까? 20세기 6.25 직후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에 불과했던 그때는 새우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지만 지금 22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는 국력 10위 전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부상했습니다. 어떻게 부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상한 겁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력상 지환 미국이라든가 G2 중국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제는 돌고래 정도의 국력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다 봐주고 알고 인정을 하거든요.
내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아직도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고래, 고래만큼 덩치가 크지 않지만 얼마나 스마트하고 민첩합니까? 고래와의 상생을 주도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완 지투 고래 싸움에 돌고래로서 양측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지피하고 지기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생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중견강국 대한민국 돌고래 외교를 하자고 하는데 왜 아직도 그럽니다. 안타깝게도요. 아유, 교수님,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 말을 들어줄까요? 제가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홍익 중용 외교는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건국 신화가 홍익 인간이지 않습니까? 널리 세상에 이롭게 해라, 치우치지 않고. 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은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뭐니까 이쪽, 우리는 뭐니까 이쪽.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한 한 전 세계에 더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우리 홍익 인간의 생각을 토대로 해가지고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행을 베풀어 나가자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는 중견 강국인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선진 강국으로 콘돔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 강국.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선진 강국이야, 저 사람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K-팝, 한류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분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계속 20몇 년을 생활했으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 문화를 너무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입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먹고 입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남미,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 전 코로나19 사태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정부를 따라서 잘 대처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국격을 한층 더 고양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그 멋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거다 어떻게 다 했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멋있게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합 국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완이나 지토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영토가 더 커야 되고, 한반도가 통일돼도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인구는 약 1억 정도는 돼야 되고, 영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지완, 지투, G3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국력 지표를 볼 때 우리는 지완, 지투, G3가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G5, G6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목별로 문화, 지금 의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위생 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식품 분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멋있는 K-팝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선진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우리를 멋있게 알려나가는 홍익 중용 외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중견 강국의 외교 전략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왜 아직도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고 자신을 샌드위치에 비해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콘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20여 년 동안 해외 생활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서 살다 보니까요,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안타까운 점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6.25 직후에 최빈국,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중견 강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별로 선진 강국으로 될 수 있는 아이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진 강국으로 콘돔 점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돔 점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멋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역지사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과거의 상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지금의 상대에 대해서 과거 약소국이었던 소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된 중견강국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힘을 키워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멋있게 콘돔 점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